민주당 그 당대표 선거 관련된 얘기를 간단하게 해보려고 해요. 네. 민주당 당대표 선거가 이제 3파전이 됐죠. 이낙연, 김부겸, 박주민 후보 3파전으로 진행이 됐고 아마 뭐 추가 후보는 나오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처음에는 사실 좀 맥이 빠질 뻔했어요. 어, 영남 본자 김부겸하고 이낙연 사실은 안 나올 걸로 많이 보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김부겸도 무주공산으로 이걸 털어먹으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이낙연만 없다 그러면 나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일종의 기대. 난 그 김부겸 의원한테 개인적인 그 악감정이 있는 게 아니라 만일 이낙연 의원이 출마하지 않았다고 하면 김부겸 의원이 가장 유력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낙연 의원이 출마를 했어요. 문제는 이제 이분이 대권 주자로 나서기 위해서는 8개월 후 이게 당대표가 되고 난 8개월 후에 자진 사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후보자 등록을 위해서. 그러니까 8개월짜리 한시적인 대표를 노리고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김부겸 측의 입장이 강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낙연 의원이 출마한다고 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나머지 사람들, 그러니까 이낙연 그 의원에 비해서 뭔가 체급이 많이 떨어지는 다른 사람들이 이제 당대표 출전을 아예 거부해 버린 거죠. 왜냐면 해서 될 싸움은 아니니까. 그런 상황 하에서 굉장히 재미없는 매치가 될 뻔했어요. 네. 그다지 흥행이 안 될 매치가 될 뻔했는데 거기에 이제 박주민 후보가 끼어들면서 3파전이 됨으로 인해서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은 변화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일단 이제 이낙연 후보 입장을 보자면, 지금에 있는 당권을 이제 먼저 확보를 하고, 왜냐면 거대 여당이잖아요. 네. 170석이 넘는 거대 여당의 당대표로서 8개월이라는 시간만 가져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많죠. 네. 8개월이라는 시간, 지금 우리가 워낙 그동안 일하는 국회를 봐와서 그렇지,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들이 움직여가는 국회는 정말 현란하게 많은 변화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혁의 방향을 주도할 수 있는 당대표가 된다고 하면 단기간 안에 충분한 성과를 내서 좀 더 대선 후보로서의 입지를 굳힐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이제 사실 그거에 비해서 야 이거 너무 어떤 권력욕에 욕심을 부리는 거 아니냐. 민주당의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너무 1인 체제로 가는 거 아니냐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책임하다는 책임도 그 얘기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냥 8개월만 하고 말 건데 굳이 나가셔야 됩니까? 라고 하는 얘기도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그박 시장의 어떤 죽음이 또 많은 변수를 불렀어요. 그게 뭐냐면 이재명 그 경기도지사가 법원 판결을 끝내고 박 시장 사망 이후에 지지율이 엄청나게 치솟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뭐 반사이익이네, 뭐 의도치 않은 반사이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시민단체나 민주주의나 젊은층을 통해서 갖고 뭔가 지금의 기존 정치가 아닌 개혁적인 정치인에 대한 니즈가 높아지면서 이재명 지사에 대한 지지율이 사실상 오차범위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여론조사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낙연이 사실상 넉넉하게 단독으로 월등하게 이기고 있었고 이유가 황교안 정도. 요즘은 윤짜왕이 뭐 야권의 뭐 대선 후보자 1위를 하고 있다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만 뭐 그런 레벨로만 간다고 해도 한 무난히 차기는 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건데 지금 어찌 됐거나 이재명 지사의 급부상이 사실상 이재명 지사가 그 대선에 나온다고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만 어찌 됐거나 이러한 부상이 부담스러울 수는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한 내용을 믿으니까 이러한 내용에 대한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의 부상에 대한 내용을 모르니까 방송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민심은 늘 움직이는 거니까 그런 일이 몇 번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굉장히 담담하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거는 본인도 생각지 못한 변화일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김부겸 그 후보 입장에서는
이대로 2파전으로만 가도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8월 이후에는, 아니 8개월 이후에는 공석이 되잖아요, 당대표가. 그럼 다시 선거를 하든, 뭐 재추대를 하든지 간에 여기에서 일종의 양강 구도를 잡고 갈 수 있다고 치면 8개월 후에 관리형 당대표로 대통령 선거를 실제로 지휘할 수 있는 여당의 당대표로서의 자리를 내가 어느 정도 몸집 키우기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시점에 박주민 의원이 쓱 들어온 거죠. 아직 뭐 정치적인 해법을 계산하기가 이제 참 어렵긴 합니다만 박주민 후보의 이제 그 등장은 뭔가 이제 기성 정치에 대한 어떤 그 아쉬움을 갖고 있었던 그 개혁의 미진함에 대한 그 부담감 내지 불만을 갖고 있었던 이제 뭐 청년 세력을 비롯한 민주당의 젊은 지지층들한테는 굉장히 큰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이슈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는 이제 박주민 의원 자체의 어떤 경력은 미천하죠. 이제 그 재선이니까 기존에 있는 분들 정치 경력은 많이 미천할 수 있습니다만 이분이 초선 때도 당 최고위원회 출마를 해가지고 최고 득표로 당선이 된 분이에요. 최다 득표. 최다 그래 최고 말고 최다 득표로 당선이 된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한 지지도와 영향력이 있다는 거지. 이거는 그 이낙연 의원 대 그 나머지 둘 이런 레벨로 볼 싸움이 아니에요. 이 안에서 충분한 경쟁 구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신의 정치력이 충분하니까요. 그리고 민주당이 이 시민 정당으로서 그러니까 시민 지지율이나 국민 참여에 대한 어떤 선거를 주창하는 입장에서 100%는 아닙니다만 아직까지는 권리당원들과 대의원들이 그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상황 하에서 만일 투표가 일어난다 그러면 이변이 일어나지 말라는 저기는 없는 거예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라는 점을 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미 지난번에 지지표에서 보여줬잖아요. 네. 저는 그 박주민 의원하고 이제 개인적으로도 많이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저쪽에서 이제 옛날 세월호 관련된 방송을 할 때 많이 만난 적이 있는데요. 굉장히 소탈하고 의무감이 뛰어난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정치인 중에 하나이긴 해요. 의무감이요? 책임감이겠죠. 책임감과 의무감 다 가지시더라고 그분은. 왜냐면 그분이 당선될 때 그 세월호 유족분들이 진짜 인형 탈석하면서 그분 선거운동을 열심히 도왔거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책임감이 높은 분이에요. 그래서 의정 활동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지난 그 4년 동안 법안을 21개를 발의를 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 21개 21개 법안 발의안 중에 이게 통과된 게 아직 하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박주민 의원이 만들어낸 그 법안 내용들은 아직까지 21개 중에 통과된 게 하나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만들어낸 게 좀 그 굵직굵직한 거지 따져놓고 보면 뭐 국회의원 소환제라든지 사실 이런 거를 동료 국회의원들 하겠어? 뭐 최근에 많은 일하는 국회법 일 안 하면 월급 깎자 뭐 이런 법 했죠. 차별금지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뭐 이런 유의 이제 법안들을 많이 냈어요. 세월호 관련한 법안들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최고위원이 법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21개 법안 중에 아직까지 다 계류 중이야. 아직까지 확정된 게 하나가 없대요. 그만큼 개혁적이긴 하지만 당 안에서도 사실상 비토가 어느 정도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은 우리가 이제 여당이면서 최대 다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박주민 의원이 이러한 법들을 잘 통과시켜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게 박주민 의원이 무능하다 내지는 포퓰리즘 의원이다라고 하는 식의 어떤 비난을 받게 만드는 통계적인 수치도 돼요. 하지만 그거는 꼭 우리한테는 있어야 될 법안이라는 거죠.
국회의원들은 싫겠지만 기존의 기득권 애들은 싫겠지만 박주민 의원의 법안은 대부분 통과돼야지 좋은 법안인 건데 아직까지 지난 4년 동안 통과를 못 시켰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좀 우리가 밀어줘야 우리가 생각하고 지금도 잘 나가고 있지만 더한 개혁을 이룰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필요해요. 물론 현재의 상황에서 박지원 의원이 이낙연 의원을 누르고 당대표가 될 가능성은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 희박하다고 봅니다만 그래도 최소한 2등만 할 수 있어도 충분한 성과를 거둘 수 있고 포스트 이낙연 체제가 지나고 난 다음의 선거에서는 그러니까 그 8개월 이후에 뭐 이낙연 씨가 2년을 다 해주면 너무 고맙겠지만 어감이 이상하다. 네. 이낙연 의원이 된다는 의미인가? 아니 지금 상황에서 난 이낙연 의원이 된다고 봐요.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선방하는 정도에서 그칠 거라는 거지. 근데 다만 내가 원하는 거는 2위는 하자 이거지. 2위는. 그래야 이낙연 의원이 사퇴하고 난 다음에 차기 당대표로서의 출마를 했을 때 고만고만한 사람들하고 충분한 몸짓겨루기를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뭐 어찌 됐거나 이러한 그 변화를 만들어내고 민주당이 이 당대표 선거를 흥행성 있게 끌어갈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너무 뻔한 싸움이 아니라 충분한 삼각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는 싸움이고 2, 3위 싸움도 재밌어진 거기 때문에 이걸 놓고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참여도와 관심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그와 반해서 지금 야당의 입장에서는 누구도 제대로 된 인물을 내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아직까지 이 자리를 차고 앉아서 나를 당대표로 추대하고 전권을 내놔라 라고 하는 일종의 알박기를 시전하고 계시고 이걸 힘으로 밀어낼 수 있는 그런 세력들이나 구심점이 없어요. 그리고 공정하게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당대표 되면 아주 참신한 인물 데려다가 새로운 대통령 후보 만들어 내가 혁신할 거야. 백종원도 생각하고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아무튼 뭐 깜짝 놀랄 만한 인물을 뭐 자기가 내놓겠다라고 한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입장에 정말 곤란한 거예요. 버티고 있자니 계속해서 지지율 떨어져. 주호영은 헛발질해. 예. 제대로 된 의법 활동도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최근 청문회에서 보여준 것도 완전히 그 경찰청장 청문회에서 보여준 것도 완전히 이합집산. 지들끼리도 앞뒤가 안 맞는 상황 보여줘. 또 여기에 또 외부 인사 영입되고 하면 내년 이후부터는 또 대선 체제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때 되면 당권은 더더욱 발휘할 기회도 없어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많을 겁니다. 근데 너무나도 훌륭한 알박이들 그리고 지금 통합당을 분해하든 아니면 통째로 먹든 미래통합당을 노리고 있는 홍 의원과 몇몇 그 잠재적인 잠룡들이 계속해서 당을 흔들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답이 없는 상황이다 라는 상태가 보여요. 다만 좀 그 서운한 거는 아직까지 이제 의혹 제기 수준에 그쳐 있는 박원순 시장 관련된 진상조사? 물론 필요하긴 한데, 그런 차원의 진상조사가 아니라, 이거를 이제 공식화시켜서 이걸 정치권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사실 확인, 뭐 재발 방지 이런 차원에서 조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여성 의원들이 뭉쳤니? 나 확인은 안 됐어요. 실제 뭉쳤는지. 이제 김부겸 의원이 조사를 해야 된다는 등 뭐 이해찬 대표한테 직접적인 대변인 사과 말고 직접적인 사과를 받아야 된다는지 뭐 이런 방식으로 당내에서 흔들기를 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근데요, 김부겸 전 의원님 지금 있는 상황에서 박원순 시장에 대한 의혹 부분을 쟁점화 해갖고 안에서 이거를 당대표 선거에 활용하시려고 하면 어느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 여론 앞에. 그거는 위험한 독배를 만지작 하는 거예요. 민주당 안에 여성 의원들이 박원순 시장에 대한 의혹 제기와 진상조사를 하라고 결의안을 낸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한번 내보라 그러세요. 누가 그 결의안에 이름 쓰고 거기에서 자기 목소리 내는지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지금 이미 대세는 기울어졌어요. 박원순 시장 희생은 안타깝지만 이와 관련된 어떤 국민들의 분노와 또 저들의 그 허술하기 짝이 없는 증거 제시를 통해 갖고 또 여론이 또 조직 세력들이 우리 민주 진영의 진보 진영의 인사 한 사람을 뺏어 갖고라는 분노가 치솟아 있습니다. 더더욱 개혁에 대한 욕구와 열기가 끌어오르고 있는 이 마당에 무슨 과거 회귀적인 무슨 대대로 된 근거조차도 내놓지 못하는 저런 내용들의 편성해 갖고 선거운동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이미 다른 당들이 안철수나 정의당이 보여줬던 행보 자체만으로 어떻게 그 당이 무너지는가를 봤잖아요. 그 보신 분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김부겸 의원은 앞으로 우리 정치가 동서화합이라든지 뭐 어떤 그 영남 중심을 위한 어떤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춧돌인 게 맞습니다. 비록 저들한테 선택은 되지 못했지만 저들한테 가장 기대받고 있는 사람이기도 해요. 사실 민주당에서 대구 경북에서 김부겸 의원만큼 지지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대구 경북을 위한 민주당 대표가 되어서는 안 되죠. 네. 제가 뭘 안다고 충고를 드리겠습니까만 나쁜 길로 가시지는 말자. 네. 뭐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진상조사 대책 재발 방지 위원회를 만드신다고 하는데 네. 피해자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보호하고 처리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피해가 아닌 무고였다면 그 다음에 본인이 했던 발언, 정치적 발언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신중히 보고 하세요. 네. 괜히 그 기사 쓴다고 해서 조회수 많아졌다고 해서 그게 국민들의 인기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근데 말씀이 나와서 말인데요. 그 추호 어르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분 때문에 박주민 의원이 지역구를 못 받을 뻔 했었어요. 기억하시나요? 그 당시에 뭐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때 네. 선거 임박해서 겨우겨우 그때 받았었는데 지금 격세지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순둥순둥했던 박주민 의원께서 이렇게까지 이제 치고 올라오신 거 보면 파이터 사실은 글쎄요. 파이터였다. 뭐 박주민 의원에 대한 개인 PR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잘 되면 그분이 약속했던 그 저녁이나 한번 사실지는 모르겠는데 얼굴 보기 무지 힘든 분이거든요. 바빠가지고. 근데 이건 있어요. 지금에 있는 정치인들은 변함없이 자기가 해왔던 정치 색깔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김정인이라고 하는 분도 민주당에 있어서 했듯이 미통당 가서 똑같은 짓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박주민 의원도 원래 의원이 됐을 때 그 초심 그대로 해서 지금까지 그걸 지켜나가고 있고 그걸 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성과가 좀 부족하다라는 부분은 정말 본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근데 이거를 정치적인 경향에 따라서 마음대로 갈아타려고 하는 정치 세력들이나 의원들은요. 예전하고 달라요. 국민들이. 이은재처럼 기독교, 불교, 천주교 다 따라다니면서 거기 가서 그 정치적인 구걸 하더라도 그걸 모르고 찍어줬던 시절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는 사실상 시민민주주의가 정착해 있고 기존의 언론보다는 SNS라든지 이런 그 대한 언론을 통한 정보의 제공이라든지 그와 관련한 어떤 커뮤니티 형성이 어마어마한 시대예요. 지금 저 언론사들 무너지는 거 보십시오. 기존에 있는 방식대로 해서는 안 돼요. 옛날에 여러분이 지지하고 인사했던 봉투 돌리던 그 언론사의 힘, 힘 있는 사람들의 힘, 지역구에 있는 유력 인사들이나 유지들의 힘이 정치하는 시대가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는 시민들의 요구를 직접 받아들이고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정치인들은 퇴출돼야 돼요.
아무리 그 의원이 나이가 많든 경력이 훌륭하든 이걸 떠나서 국민이 요구하는 시민이 투표권자가 요구하는 내용에 부응하지 못하는 정치는 반드시 퇴출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고요. 지금 왜 이 정부가 지금 3년이 넘도록 대통령이 50% 이상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지, 민주당이 어떻게 지금에 있는 170석이 넘는 거대 여당으로 성장했는지, 왜 국민이 그걸 선택했는지를 깨달으시라니까. 왜 눈으로 보여줘도 제대로 간 길을 못 가냐고요. 결국 임시직이고 5년, 4년 후면 국민한테 또다시 손벌려야 될 사람들이 지금 악업을 싸가지고도 당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국민을 생각하세요. 대한민국의 통수권자인 대통령도 국민만 보고 갑니다. 근데 일개 당원이, 일개 의원이, 일개 지자체장이 국민을 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정치를 하고, 선거직단이, 임명직 공무원이 국가의 개겨요? 이런 것들이 통해요? 그리고 그들이 권력을 다 잡고 그들의 맘대로 국가가 움직여요? 그런 나라 다시 만들지 말자고 우리가 이렇게 투표를 했고 광장에 나갔고 촛불을 들었고 그리고 성취해 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게 그 사람들한테 밥을 빌어먹고 사는, 그 사람들의 지원을 받아야 먹고 살아야 되는 의원들과 정치인들이 그거를 실행하지 않고 엉뚱한 쪽을 보고 기대감을 갖고 가는 겁니까? 이런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